메모리 반도체의 강자 SK 하이닉스가 일반 소비자용 D램 부문을 사실상 정리하고 생산 역량의 100%를 데이터 센터용 AI 메모리에 쏟아붓기로 결정했다는 뉴스가 나왔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앞으로 우리가 쓰는 노트북이나 PC의 D램 가격이 미쳐 날뛸 거란 경고입니다. 최근 전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차세대 AI 칩, 마이야 200과 SK 하이닉스의 독점 공급 계약 뉴스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이것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엔비디아라는 거대한 제국에 대항하기 위해 MS와 SK 하이닉스가 맺은 이른바 엔비디아 세금 탈출을 위한 혈맹. 과연 이 동맹이 젠슨 황의 독주를 멈출 수 있을까요? 자, 그렇다면 이 마이야 200이라는 칩이 대체 얼마나 대단하길래 업계가 발칵 뒤집힌 건지 스펙부터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마이야 200, 추론의 끝판왕이 등장했다. 사실 마이야 200은 순탄하게 세상에 나온 칩은 아닙니다. 코드명 브라가로 불리며 2025년 출시를 목표로 했지만 개발 과정에서의 난관으로 1년 가까이 지연된 끝에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것이죠. 하지만 늦은 만큼 무섭게 갈고 닦았습니다. 이 칩은 철저하게 추론에 최적화된 저격수입니다. AI에게 공부를 시키는 학습 단계는 여전히 엔비디아의 몫일지 몰라도 실제 서비스 단계인 추론에서는 마이야가 왕자를 차지하겠다는 전략이죠. 쉽게 말해 시험 공부는 엔비디아 교과서로 하되 실전 시험은 마이야라는 초고속 계산기로 풀겠다는 겁니다. FP4 연산 기준으로 10.14 피플롭스를 찍었는데 이건 아마존의 트레이니엄 3보다 무려 4배나 빠른 속도입니다. 구글의 최신작인 TPU V7, 아이언우드마저 가볍게 제쳐버렸죠. 물론 엔비디아 B300 울트라는 15 피플롭스인데 마이야가 밀리는 거 아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가성비와 전력입니다. 엔비디아 칩 하나가 1400W라는 어마어마한 전기를 퍼먹을 때 마이야 200은 그 절반 수준인 750W면 충분합니다. 전기료와 냉각 비용이 곧 수익인 데이터 센터 입장에서는 마이야 200이 달러당 성능 30% 향상이라는 기적의 계산법을 완성해주는 셈입니다. 특히 이번에 공개된 비밀병기가 하나 더 있는데 바로 272MB에 달하는 온칩 SRAM 구조입니다. 데이터를 칩 내부에서 처리하는 이 거대한 버퍼 덕분에 값비싼 HBM 메모리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횟수를 획기적으로 줄였습니다. 성능도 성능이지만 사실 이 칩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메모리 쪽을 보면 더 놀라운 사실이 숨어 있습니다. SK 하이닉스, MS의 마음을 훔친 비결. MS가 마이야 200의 파트너로 삼성전자가 아닌 SK 하이닉스를 단독으로 찍은 이유. 그 배경에는 압도적인 메모리 서브 시스템 기술력이 있습니다. 마이야 200에는 SK 하이닉스의 12단 HBM3가 6개 탑재되어 총 216GB의 용량을 자랑합니다. 전작인 마이야 100보 다용량은 2배 이상, 대역폭은 7TB/s로 무려 3배 가까이 빨라졌죠.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SK 하이닉스의 필살기인 Advanced MR, MUF 공정 덕분입니다. 칩을 12단이나 쌓으면서도 특수공법을 통해 두께를 8단 제품과 똑같이 40%나 줄였습니다. 얇게 만들면 열이 잘 안 빠질까 걱정되시죠? 오히려 방열 성능을 10%나 더 개선했습니다. 단순히 물건을 잘 만드는 걸 넘어 SK 하이닉스는 엔비디아에 이어 MS라는 거대 고객까지 독점하며 AI 메모리의 표준이 본인 드림을 만천하에 공표했습니다. 현재 HBM 시장 점유율 60%에 육박하는 지배력은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MS 입장에서는 지연된 불화가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기 위해 가장 확실한 파트너가 필요했고 그게 바로 하이닉스였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비단 SK 하이닉스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빅테크 기업들 사이에서 아주 묘한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거든요. 엔비디아 탈출을 꿈꾸는 빅테크의 자체 반도체 칩 전쟁. 구글, 아마존, 그리고 MS까지 왜 이렇게 자체 칩에 목숨을 거는 걸까요? 단순히 엔비디아 칩이 비싸서만은 아닙니다. 바로 수직 계통의 완성을 위해서입니다. MS는 이제 마이야 SDK를 통해 엔비디아의 강력한 무기였던 쿠다 생태계로부터의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자신들의 서비스인 GPT 5.2나 코파일럿에 딱 맞는 맞춤형 옷을 직접 제작하겠다는 겁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MS의 슈퍼인텔리전스 팀입니다. 이들은 마이야 200을 활용해 AI 모델 학습에 필요한 합성 데이터를 직접 생성하고 있습니다. AI가 AI를 가르치는 폐쇄형 루프를 만드는데 마이야 200이 핵심 엔진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체 반도체 칩 시장은 2026년까지 현재보다 3배나 더 커질 전망입니다. 학습은 엔비디아 GPU로 하되 추론은 자체 칩으로 돌린다는 이 이분법적 전략이 성공한다면 MS는 Azure 클라우드 서비스의 운영 비용을 드라마틱하게 낮추며 경쟁사들을 압도할 수 있게 됩니다. 빅테크들이 이렇게 나오니 기존의 강자 삼성전자도 가만히 있을 리가 없겠죠? 이제 2라운드인 HBM4 전쟁이 시작됩니다. 삼성의 반격과 HBM4의 미래. 현재 스코어는 SK 하이닉스의 판정승처럼 보이지만 삼성전자의 반격 카드인 HBM4는 정말 매섭습니다. 삼성은 2026년 2월부터 HBM4 양산에 돌입하며 시장 점유율을 35%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웠습니다. 삼성의 승부수는 로직 다이에 있습니다. 메모리뿐만 아니라 파운드리 기술까지 보유한 삼성은 HBM의 하단부에 4나노 공정을 적용해 성능을 극한으로 끌어올릴 예정입니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가격 전략의 변화입니다. 과거 삼성은 점유율을 뺏기 위해 SK보다 30% 저렴하게 파는 언더컷 전략을 썼지만 HBM4부터 $600 이상의 제값 받기를 선언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SK 하이닉스 역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미 2026년 물량까지 완판을 기록한 상태에서 엔비디아 차세대 플랫폼인 루빈에 들어갈 HBM4 물량의 3분의 2를 선점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2026년은 그야말로 메모리 제조사들에게 역대급 슈퍼붐의 해가 될 것입니다. 다만 공급이 수요를 도저히 못 따라가다 보니 HBM3 가격이 도리어 20% 상승하는 기현상까지 벌어지고 있죠. 결국 이 모든 변화는 우리 같은 일반 사용자들의 삶, 그리고 우리의 지갑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 AI 반도체 슈퍼사이클,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하는가? 자,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마이아 200과 SK 하이닉스의 동맹은 단순한 비즈니스를 넘어 AI 산업의 패권이 모델 제조에서 서비스 효율로 넘어가고 있음을 상징합니다.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3가지 관전 포인트를 짚어드릴게요. 첫째, 추론 효율성이 곧 권력입니다. 이제는 단순히 누가 더 똑똑하냐를 넘어 누가 더 싸고 빠르게 AI 서비스를 제공하느냐가 승부를 가를 겁니다. MS가 자체 칩과 전용 SDK로 무장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둘째, 빅테크의 독자 생태계 구축입니다. 엔비디아의 쿠다에서 벗어나 자체 칩, 자체 소프트웨어, 그리고 AI가 만드는 합성 데이터까지 결합한 그들만의 리그가 견고해지고 있습니다. 수직 계통을 완성한 기업만이 살아남는 시대가 온 것이죠. 셋째, 가장 무서운 변화, 바로 소비자용 반도체 공급 부족입니다. 2026년 생산되는 새로운 실리콘의 70%가 데이터 센터로 직행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메모리 제조사들이 돈이 되는 AI 칩에만 집중하면서 우리 손에 닿는 노트북 PC, 가전제품의 가격 상승은 이제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MS와 SK 하이닉스의 이 강력한 혈맹이 엔비디아의 성벽을 무너뜨릴 수 있을 거라 보시나요? 댓글로 활발한 의견 남겨주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흥미진진한 기술 스토리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